구치소 접견실의 유리창 너머로 오장미가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강백호는 그녀를 마주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장미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 채화영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백호의 가슴속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다. 장미는 수화기를 들고 낮게 말했다. 백호 씨, 회장님은 괜찮으세요? 백호는 잠시 대답을 삼켰다. 장미는 자기 처지가 먼저가 아니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마대창의 안위를 먼저 묻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의식을 되찾으셨고 장미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말을 남기려고 하셨어요. 장미의 눈가가 젖었다. 그럼 제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백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채화영이 손을 너무 많이 써놨어요. 회장실 CCTV, 문자 기록, 현장 증거, 형사 쪽 움직임까지 전부 이상합니다. 장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마 형사와 검찰 쪽도 채화영이 다 손댔을 거예요. 백호의 눈빛이 굳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대로만 가면 장미 씨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붙잡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내가 당해야 해요. 백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법을 흔든 사람이 채화영이면 그 사람 손부터 묶어야 합니다. 장미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백호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지막 결심을 끝낸 얼굴이었다. 백호 씨, 위험한 일 하려는 거 아니죠? 백호는 잠시 웃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장미 씨를 구하는 일이면 위험해도 해야죠. 장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백호 씨까지 다치는 거 싫어요. 나도 장미 씨가 여기 있는 거 못 봅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손을 잡을 수도 안아줄 수도 없었다. 대신 눈빛으로 약속했다. 반드시 나가게 하겠다고.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낮게 말했다. 조금만 버텨요. 오늘 안에 장미 씨 여기서 나가게 만들 겁니다. 장미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믿어야 했다. 구치소의 차가운 벽보다 백호의 눈빛이 더 선명하게 마음에 남았다. 백호는 접견실을 나와 곧장 드림그룹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마대창의 두 번째 금고에서 나온 녹음 테이프와 최명철 인감도장 관련 서류, 강남봉의 진술 일부, 그리고 장미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문자 발신 기록 분석 자료가 들려 있었다. 하나하나가 채화영을 압박할 수 있는 칼이었다. 하지만 백호가 지금 가려는 곳은 경찰서도 검찰청도 아니었다. 채화영의 사무실이었다. 대표실 앞 복도에서 직원들이 백호를 보고 길을 비켰다. 백호의 표정은 너무 차가웠다. 누군가 말을 걸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는 문 앞에 멈춰 서지 않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채화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장미가 구치소에 들어가고 마대창이 쓰러진 뒤 그녀는 다시 자신이 판을 잡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백호가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강백호 씨. 약속도 없이 남의 사무실에 들어오는 버릇 아직도 못 고쳤네요. 백호는 책상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채화영. 당신은 선택지가 없어. 채화영의 눈썹이 움직였다. 뭐라고요? 백호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난 당신과 협상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온 거야. 채화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강백호 씨가 나한테 통보를 해요. 참 많이 컸네. 오장미 씨를 오늘 안에 풀어내세요. 채화영의 웃음이 멈췄다. 내가 왜요? 백호는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회장실 사건 직전 강남봉이 회장실 앞 복도를 지나간 영상 캡처였다. 채화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굳었다. 강남봉 씨가 자백 직전까지 갔습니다. 장미 씨를 범인으로 만든 건 채화영 혼자 한 일이 아니라고요. 채화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증거가 되나요? 백호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장미 씨 휴대전화에서 발송됐다는 협박성 메시지. 발신 시간에 장미 씨 휴대전화는 경찰 압수 전 현장에 있었고 그 시간대에 원격 접속 흔적이 나왔습니다. 최화영의 손끝이 굳었다. 기술적인 오류겠죠. 백호는 세 번째 자료를 꺼냈다. 최명철 인감도장 관련 서류였다. 이건 장미 씨 사건보다 더 오래된 겁니다. 제 할아버지 최명철 회장님의 인감도장. 마대창 회장님 금고에서 나왔고 지분 위임 서류 증일란에 당신 이름이 있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졌다. 그걸 왜 나한테 가져와요? 당신이 이 서류를 이용해서 최명철 회장님 지분을 움직였고 그 뒤에 화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미 씨 사건은 그걸 덮기 위한 새 함정이고요. 최화영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억지로 여유를 찾으려 했다. 상상력이 좋네요. 백호는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강남봉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장미를 범인으로 만든 건 화영이 혼자 한 일이 아니야. 나도 같이 했다. 최화영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백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 녹음이 경찰에 들어가기 전에 장미 씨를 풀어내세요. 그리고 회장님 사건에서 장미 씨를 빼는 진술서를 내세요. 최화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백호 씨, 내가 그런다고 당신이 날 살려줄 것 같아요. 아니요. 당신은 못 살아납니다. 대신 지금 장미 씨를 못 빼내면 당신이 제일 숨기고 싶은 것부터 먼저 터뜨릴 겁니다. 뭘 숨기고 싶은데요? 백호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최명철 화재 사건, 마흔의 사기, 장미 씨 누명, 그리고 당신 수장고. 최화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백호는 낮게 말했다. 당신이 주주총회 위원들한테 뿌리려던 로비 자금,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최화영은 한 걸음 다가왔다. 강백호 씨, 장미 씨를 풀어내세요. 지금. 최화영은 백호를 노려보았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지금은 움직일 수 없었다. 백호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가 가진 자료를 모두 꺼내게 만들 수도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좋아요. 오장미는 빼드리죠. 대신 강백호 씨도 나 건드리지 마요. 백호는 차갑게 웃었다. 아직도 거래한다고 생각하네요. 그럼 뭐예요? 선고입니다. 최화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백호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 왕국은 여기까지야. 넌 끝났어. 최화영은 그가 나간 문을 노려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오장미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완전히 혐의가 벗겨진 것은 아니었지만 긴급 체포의 근거가 흔들리고 마대창 측 진술과 조작 정황이 제출되면서 구속 절차는 멈췄다. 장미가 밖으로 나오자 백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미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왔다. 백호가 다가서자 장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나 정말 나오는 거 맞죠? 백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네. 나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장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요. 최화영이 살아있는 한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요. 백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무너뜨릴 겁니다. 장미는 눈물을 닦았다. 이번엔 내가 뒤로 안 물러나요. 알아요. 최화영이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어요. 회장님 피를 이용했고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범인으로 만들었어요. 백호 씨, 나 이제 그 여자 용서 못해요. 백호는 낮게 대답했다. 용서하라는 말 안 합니다. 두 사람은 곧장 정숙희가 있는 곳으로 갔다. 숙희는 장미를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았다. 장미야, 내 딸. 장미는 엄마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무서웠어. 숙희는 장미의 얼굴을 감싸주었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또 지키지 못했어. 장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내가 지킬게. 엄마도 회장님도 백호 씨도. 그리고 나도. 숙희의 눈빛이 변했다.
최화영, 그 망할 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데. 장미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로비 자금을 상납할 수 없을 정도로 알거지를 만들자고. 수키는 눈을 들었다. 무슨 말이야? 백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최화영 대표님 수장고에 비자금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를 넘기려고 그 돈으로 위원들을 매수하려고 해요. 장미가 말을 이었다. 그 돈줄을 끊으면 최화영은 아무것도 못해. 주주총회도 못 흔들고 형사도 검찰도 못 움직이고 사람도 못 사. 수키는 이를 악물었다. 그 돈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어. 백호가 고개를 들었다. 아세요? 수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화영이 예전부터 숨기던 수장고가 있어. 겉으로는 미술품 보관실이지만 안쪽에 현금과 금괴, 차명 서류를 숨겨놨을 거야. 알리 회장으로 움직이던 때 위치 일부를 확인했어. 장미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거기부터 털어요. 백호는 조용히 말했다. 무작정 들어가면 절도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로비 자금 증거를 확보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수키가 물었다. 어떻게? 백호는 서류를 펼쳤다. 수장고 관리업체, 차명계좌 연결 자료, 주주총회 위원 명단, 비자금 반출 일정. 전부 묶어서 금융당국과 언론에 동시에 터뜨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장부가 있으면 압수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장미는 눈빛을 빛냈다. 최화영이 돈을 쓰기도 전에 돈이 묶이게 만드는 거네요.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금줄이 막히면 최화영 대표님은 주주총회에서 사람을 못 삽니다. 그 순간 드림그룹을 먹겠다는 계획도 멈춥니다. 수키는 오래된 분노를 삼키며 말했다. 내 딸 이름 훔치고 내 장미를 감옥에 넣고 내 아버지까지 쓰러뜨린 여자가 돈으로 또 사람을 사려고 해. 이번엔 그 돈이 그 여자 목을 조르게 해야 해. 한편 최화영의 수장고. 최화영은 금고 같은 공간 안에서 준호와 마주 서 있었다. 벽면에는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가 놓여 있었고 안쪽 별도 공간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 서류 상자가 정리되어 있었다. 준호는 그 규모를 보고도 놀란 기색을 감추려 했다. 최화영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번 주주총회만 넘기면 드림은 정식으로 내 것이 되는 거야. 준호는 현금 상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만하면 로비 자금은 충분하지 않아요. 최화영은 고개를 저었다. 충분한 걸로는 안 돼.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도 흔들려. 아예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야 돼. 완벽하게 로비로 내 편을 만드는 거야.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아직도 드림그룹이 대표님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최화영은 웃었다. 준호야, 세상은 결국 돈을 가진 사람이 이겨. 오장미가 구치소에서 나왔어도 달라질 건 없어. 마대창은 병실에 있고 정숙희는 감정에 휘둘리고 강백호는 정의감에 취했어. 그런 사람들은 돈 앞에서 늘 늦어. 준호는 낮게 물었다. 그럼 저는요? 최화영은 멈칫했다. 너는 내 아들이지.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필요할 때만요. 최화영은 그를 노려보았다. 강준호, 또 그 소리야. 묻고 싶어서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대표님이 회장이 되면 저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아들로요? 아니면 또 다른 패로요? 최화영은 다가와 준호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내 옆에 설 거야. 내가 가진 것 전부 결국 너한테도 가. 준호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봤다. 따뜻해야 할 엄마의 손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그 말 믿어도 됩니까? 최화영은 미소 지었다. 엄마를 믿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수장고 한쪽에 놓인 차명 서류 상자에 머물렀다. 이 모든 돈과 서류가 최화영의 힘이었다. 동시에 약점이었다. 그날 밤 장미와 백호는 수장고 근처를 확인했다.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다. 대신 장미는 관리업체 직원으로 위장의 출입 스케줄을 확인했고 백호는 법무팀 내부 자료를 통해 반출 예정 시각과 차량 번호를 대조했다. 장미는 낮게 말했다. 내일 새벽에 현금 일부가 빠져나가요. 주주총회 위원들 쪽으로 갈 돈이겠죠.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량이 움직이는 순간 금융 추적 요청과 제보 자료가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장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최화영은 자기 돈이면 다 된다고 믿어요. 사람도 사고 증거도 사고 형사도 사고 내 인생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백호는 장미를 바라보았다. 그 믿음부터 깨야죠. 장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최화영, 너의 왕국은 여기까지야.